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의 핵심 키워드는 영끌, 패닉바잉이었죠.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영끌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와중에 대출 풀어준다고 집을 사는 신종 영끌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왜 영끌을 많이 했냐. 이거 다 이것 때문입니다. 패닉바잉은 처음이다. 패닉바잉을 하라고 유도를 했죠. 언론에서. 그러면서 한 달 새 아파트를 3배를 더 샀다. 차라리 집 사자. 집값에 패닉바잉 거셌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 말이 가장 핵심이죠. 이 말 때문에 공포 수요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전문가라는 작자들 늘 하는 얘기가 이거죠.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오늘이 제일 싸다. 1주택은 상승 하락 생각하지 말고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당장 사라. 결국은 장기적 우상향이다. 늘 이런 이야기 했었죠. 집값은 끊임없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하고 1년 내. 그리고 패닉 바잉이 아니고 스마트 바잉이었다. 딱 7월에 이 기사 나왔죠. 그리고 8월부터 박살나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러면도 안 되니까 나는 분명히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나는 손해본 게 없어요. 순식간에 돈을 엄청나게 벌면은 벼락부자다. 그러면은 벼락거지라는 말을 쓰려면 순식간에 돈을 엄청나게 잃어야 벼락거지죠. 왜 손해본 것도 없는 사람들은 너네 이제 거지 됐어. 집 안 사면 거지야. 얼마나 치졸한 언론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그런 거 조장해요. 임대아파트 산다고 무시한다. 학교에서 임대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한다. 그게 뭐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자꾸 보도를 해주면서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아파트는 안 되고 내 집 마련을 해야만 한다. 안 그러면 너는 어떨지 몰라도 네 자식들이 개고생한다. 자식들을 볼모로 놓고서 그런 여론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뭐 때문이에요? 그거 솔직히 말하면은 갈라치기해서 그런 거죠. 갈라치기 왜 들어갔어요? 집으로 급을 나누고 좋은 집에 살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집으로 계급을 나누는 계급 사회는 누가 만들었어요? 물론 그런 단지들이 생길 수는 있죠. 그게 일부 사례에서 그치는 것을 공론화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인식이 퍼지도록 조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요즘 언론은요. 과거의 지역 감정 여기서 정치적으로 큰 이익을 받고 언론들의 대부분은 기득권들에 엮여있고 정치적으로 한쪽을 많이 지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맨날 저기 좌파네 뭐 빨갱이네 얘기 듣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좌파 정책이라 잘했다가 아니라 규제 정책이라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노태우는 좌파라서 임대차법 이야기할 때도 칭찬했어요?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정책? 전세? 그것 때문에 지금 안정됐다. 칭찬한 거죠. 좌파라서 칭찬한 거죠. 그게 아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갈라치기를 많이 들어갔죠. 예전엔 지역에서 이제는 뭘로 가요? 남녀 갈라치기, 유주택, 무주택 갈라치기, 그 다음에 MZ세대랑 다른 세대 갈라치기. MZ세대도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세대의 특성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MZ세대는 여태까지 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새롭게 태어난 세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MZ세대는 뭐 다 명품 좋아하고 혹은 뭐 다 욜로족이고 혹은 다 파이어족이고 과거와는 다르고 꼰대 싫어하고 직장 가면은 상사말 안 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반대로 따지면은 오히려 자기 입속 다 챙겨 먹고 다 그래요? 주변의 MZ세대들 다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던가요? 왜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일부 사례를 들고 와서 세대 갈라치기 하고 여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Z세대를 갈라는 이유 뭐냐? 다른 세대에서는 부동산에 속지 않으니까 MZ세대들은 영끌하고 패닉바잉 한다. 이게 스마트 바잉이다. 너네는 똑똑하다. MZ세대만의 특성이다. 앞으로 MZ세대들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아니에요. 그거 MZ세대만의 특성이 아니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X세대들도 그 짓거리 하고 있었다. 막판에 영끌하고 패닉바잉하고 위기가 미국 발로 터져가지고 순식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티가 많이 안 났던 거지. 그러면서 벼락거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40대 50대 되는 사람들 지금 집 안 사면 벼락거지야? 웃기고 있네. 집값이 장기적 우상향이야? 그래서 지금 거품 잔뜩 낄 때라도 사야 돼? 내가 부동산 시장에 몇 년을 경험해보고 올라갈 때 떨어질 때 내가 다 겪어보면서 계피도 봐봤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봤는데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MZ세대 이야기하고 2030 이야기하면서 세대 갈라치기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냐? 2030이요. 왜? 영끌 패닉바잉 하면서 벼락거지 된다. 지금이라도 집사라면서 2030 거래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거래 비중은 늘어난 반면에 거래 비중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건 4050, 60 이상이 안 샀다는 거죠. 가장 위기 때 아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하는데 어깨에서 사서 대가리 끝에서 상투 끝에서 팔고 있는데 아이고 올랐다고 좋아들 하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위기가 굉장한 그 위험이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로 인해서 저금리로 인해서 자산가격 거품이 조금 더 유지되었을 뿐이지.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담대 금리가 6% 돌파했다고 하죠.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고. 곧 7%대 간다고 하죠. 왜? 미국이 빅스텝 준비하고 있죠. 근데 심지어는 더블 빅스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에 빅스텝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빅스텝 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2%만 올리고 말 거래요. 미국에서 빅스텝 하면은
지금 1.25인데 한 3차례 더 올린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빅스텝 하는데 우리나라는 스몰 스텝으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리 3월에서 5월 될 때 팍 내렸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빅컷 한 번 했었죠. 왜 했어요? 미국에서 빅컷 하니까. 그나마 우리나라가 선제적 금리 인상해가지고 들망하고 있는 거예요. 환율 그래도 1200원대까지 올라갔어도 그 정도라도 유지하고 있는 거고. 뭐라 그래? 벼락거지 걱정했더니 이제는 하우스푸어. 니들이 할 얘기는 아니지. 니들이 벼락거지 된다고 계속 붙여왔던 거 아니에요? 왜 거지라는 표현을 함부로 써요? 니들 말에 안 따라주면 거지예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언론인 거지. 그리고 영끌족이 몰린 인천 경기가 내년이 더 걱정이다. 공시가격 확 공개됐는데 이거 2030 영끌족들 죽는데요. 개소리 집어치우고 2030 영끌족들 진정한 영끌족이라면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죠. 근데 1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시가격 올렸어도 작년치로 받겠다고 했죠. 다주택자들만 받는 거죠. 왜 영끌족들을 자꾸 들먹여요? 다주택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걸. 2030들 규제해서 집값 잡으려는 정부를 비난해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표를 보면 나온다. 누가 많이 넘어갔냐. 그런데 완화 안 되니까 또 영끌 나설까? 영끌 부활? 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부활해요?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돼요? 근데 이미 영끌 2030 대출은 2년 새 빚이 100조가 폭증했다. 20년, 21년 가장 많이 했죠. 100조 폭증했어요. 100조. 100조 폭증했으면 대출 받을 만큼 받았다는 거죠. 왜 지금 거래량이 적을까요? 인제 대출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100조의 호수예요. 100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은 호수 밑바닥으로 떨어질 거다. 핵심은 뭐예요? 영향을 미쳤다. 기준금리. 도가 아니라 얘가 핵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영끌 패닉바잉에 들어간 건데.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집을 살려면 여러 개 받쳐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1000명 중 10명 중 7명 뭐하고 있어요? 집값 급등 때문에 인생 계획이 달라졌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10명 중 7명이 3억 원 이하가 내 집 마련 가능한 금액이다. 왜? 소득은 안 올랐고 집값만 올랐으니까. 그래서 보면 어때요? 3억 원 이하가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지금 2030들이. 더 여러 개 되는 사람들,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 집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샀고 이제 지금 못 산 사람들은 3억 원 정도만 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3억 원까지 떨어져야 돼요. 저희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소형 평형 때 처음에 청년층들이 내 집 마련하고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는 3억 원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다. 그러면서 한도 풀어도 대출 안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 안 산다. 왜 안 사요? 엄밀하게 말할까요? 못 산다. 못 받는다예요. 인생이 보이니까. 지금 대출 받아서 샀다가는 인생이 망가지겠구나. 집값이 오른다고 쳐봐요. 오르면 뭐예요? 내 삶의 질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데. 지금 대출 규제 풀어가지고 대출 받아서 집 사봐요. 유튜브에 막 그런 거 있죠. 라면 한 개를 하루 버티는 법 해가지고 반 개 아침에 반 개 먹고 국물 남겨놓고 점심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거예요? 자산이 늘면 뭐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행복을 집값 오르는 것만 즐기면서 남들은 맛있는 거 먹고 다니더라도 나는 금욕. 이런 거예요? 대출 풀려서 영끌해서 집 사서 집값 오른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매물은 늘어나고 거래량은 떨어지는 거예요. 매물 줄어든다고 그랬었죠? 다시 늘어나고 있죠. 일시적 감소. 5일, 일주일 요것만 보지 말고 길게 봐라. 왜 지금 다시 늘어났는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매물 줄었다라는 정정기사가 나오질 않냐. 거래가 안 되고 매물이 늘고 있다. 수요가 줄어들었고 공급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다. 공급 과잉이고 영끌 패닉바잉 끝났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출 풀어주니까 집 사라 그래요? 누굴 죽이려고? 올해도 1인 가구 대세라서 주택가격 오른다. 왜? 인구 줄어도 1인 가구 증가하니까 집값은 올라간대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1인 가구들이 이 사람들이 내 집 마련 수요냐. 두 번째, 1인 가구 늘어나서 가구수 증가한 게 맞느냐. 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근데 1인 가구 중에서 이 사람들이 내 집 마련 수요냐. 1인 가구 증가해도 12.7%만 자가다. 나머지 전월세다. 왜? 1인 가구가 왜 생겼어요? 왜 늘어나요? 1인 가구가?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이 1인 가구 증가하는 이유는 자녀의 독립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배우자의 사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MZ세대 혹은 2030 이런 청년층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없네? 전세 월세 살기에도 돈이 부족하네? 나 혼자서는 원룸에도 살아도 되는데 결혼하고 원룸에서 못 살지 않냐? 애도 낳아야 되는데 적어도 3룸은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9평 정도는 살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네? 1인 가구로 살아야지. 나 즐길 거 즐기면서 월세 살고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 증가는 집값 급등 때문에 생겨난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수요가 될 수 없는 수요임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가 증가했으니까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은 오른다. 이 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월세 비중이 높은 거예요. 원룸에서 많이 살고 그런데도 계속 영끌 패닉바잉 이야기하니까
집값 계속 올라가고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살 것 같고 빚도 들어가고 코인이나 주식에 꼬라박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소득은 20년 전 수준인데 빚은 더 많대요. 빚은 3배. 소득은 1.6배 올랐는데 소득은 1.4배 올랐는데 빚은 4.3배 올랐어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MZ세대 지금 20대 30대예요. 40대 초반까지 있죠? 이들이 빚에 둘러싸였어요. 근데 20대 30대 40대가 향후 10년 이상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세대들인데 그들이 다 지금 빚에 눌려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집값이 계속 올라가겠어요? 이들이 앞으로 비싸게 집을 사줘야 될 수요들인데 돈이 없어요. 근데도 집값은 계속 올라간대요. 집값 계속 올라가면 뭐예요? 호가만 올리면 뭐예요? 누가 사줘야지. 핵심은 황금성인데. 중위소득자가 살 수 있는 집 2.7%요. 정상적인 집값이에요? 그런데도 집값이 더 오른대요? 대가리에 빵꾸가 나지 않는 이상. 오늘 아침에 머리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 미용실 가서 제 뇌를 스트레이트 파마해주세요 하고 주름 하나 없이 펴지 않는 이상은 소득으로 살 수가 없는 집값인데 대출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집값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심리가 있고 그러니까 올라갈 거고 수요가 늘어날 거고 여력이 없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수요가 늘어나요? 그런데도 신고가 찍는 거 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네요. 거래량 개박살 났는데 신고가 한두 건 찍는 말에 넘어가서 그게 또 사실 제대로 된 신고가일지 아닐지는 나중에 봐야 되는 노릇이고. 결론, 영끌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19년 20년에 금리 인하 영끌해서 살 거다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오래 못 간다고 이야기했죠. 오히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간 거예요. 오래 가는 만큼 긴축이 세지는 거죠. 이번에 긴축 얼마나 세게 들어가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영끌 망했다고 하고 있어요. 왜 망했다고 하고 있어요? 금리가 인상되니까. 근데 문제는 아직도 굉장한 저금리인데도 죽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담대 7% 바라보냐가 아니라 올해 말에 되면은 주담대 금리 상단은 9% 10%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영끌해라? 유도에서 성공하면 다행인 거고 실패하더라도 심리는 자극시키고 있죠. 4주째 심리가 상승하고 있대요. 그런데 못하죠. 지금도 이거 부담 때문에 대출 못 받는데 규제 완화한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올라갈 이자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겠어요? 핵심은 뭐예요? 진짜 벼락거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본 게 아니라 진짜 개손해봤을 때 지금 영끌하는 수요들이요? 금리 인상이 됐어요? 가격 올랐죠? 오른 가격에 팔면 다행이에요? 못 팔면 어떻게 돼요?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데 근데 팔 수 있어요? 거래량, 매물 보면은 지금 황금성이 개박살 났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지금 가격엔 절대 못 팔고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득 본 시기에 팔아가지고 그동안 낸 이자 정도나 메꿀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 시기마저 놓쳐버리면 앞으로 진짜 벼락거지들이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